제가 이 선생님이에요. 앉아서 보니까 아무나부터 한 번씩 가주셔도 네, 안녕하세요. 이번 운동락에서 마지막으로 맡았던 김모준이라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언더락에서 무용수로 참여한 변수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더락 무용수 안지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더락에 참여한 무용수 서울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온더락 공연에 무용수로 참여하게 된 천원록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용수 이소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무용수 쌍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무용수 정민우입니다.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굉장히 든든한 느낌이 드는데 사실 이게 그 모든 컴퍼니의 스포츠 시리즈잖아요. 스포츠 시리즈가 지금 제가 알기로 피스트, 펜싱 기반으로 한 거하고 이거는 이제 프라임이 그다음에 다음 달에 씨름 기반으로 한 작품도 한대요. 네, 사실 스포츠랑 춤은 굉장히 다른 듯 다르고 닮은 듯 다르고 뭐 이런데 원래 움직임이나 어떤 역동성 그걸 기반으로 한 면에서 굉장히 닮은 점이 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오늘 작품도 그냥 뭐 춤으로 훈련된 몸 그리고 어떤 그런 운동이나 이게 잘 훈련된 몸이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동작들에서 저는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라는 뭐 대리만족도 느끼고 그랬는데 뭐 어떻게 스포츠 시리즈 하시게 됐고 여기 이제 작품을 짤 때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움직임이 되게 많이 이제 연구를 하셨을 것 같아요. 클라이밍을 직접 또 해보신 분이 계신지 이것도 좀 궁금해요. 네, 먼저 스포츠를 현대무용과 접목시키게 됐던 계기는 현대무용 자체가 장르 자체가 워낙 추상성이 강하다 보니까 조금 더 직관성을 띌 수 있는 스포츠 그리고 스포츠의 자연스러운 서사를 극장으로 옮겨온다고 하면 일반 관객분들도 더 이입을 하시면서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첫 번째 계기였고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펜싱을 시작으로 이제 다음 달 씨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서치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클라이밍 암장을 여러 곳에 좀 돌아다니면서 각 암장의 어떤 특징들 그리고 오르기 위한 과정들 이런 것을 어떻게 저희만의 방법으로 무용수에게 수행할 수 있게끔 전달하고 그 수행하는 것 자체가 바로 안무가 되는 과정들을 좀 익히고자 무용수들에게 좀 요구를 했었고요. 혹시 여기 무용수분들 중에서 클라이밍 직접 해보신 분 계시나요? 클라이밍 치료. 네. 이순신. 아, 클라이밍. 아니에요? 아니에요? 해봤어요? 제가 알기로 이순신 무용수가 또 원래 그 운동, 핸드볼 하시다가 무용으로 전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보면서도 되게 그 점 때문에 더 예전하고 다른 생각을 제가 최근에 알았거든요, 그거를. 그래서 어떠셨어요? 이 클라이밍하고 또 핸드볼하고 축구하고 다 다르잖아요. 다르긴 한데, 네, 저는 운동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무용도 마찬가지인 게 몸으로 무언가를 하는 입장에 있어서 결국에는 신체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극복해나 앞으로 나아가는. 근데 클라이밍이라는 어떠한 요소가 되게 그걸 잘 보여주는 요소 같다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왜냐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목표 지점까지 어떠한 루트로 올라가기 위해서 그것들을 계속해서 실행하고 사고로 떨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가려는 모습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크게 보면은 삶이랑도 되게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제가 살아오면서 무용을 하면서도 마찬가지고 운동을 하면서도 마찬가지고 악착같이 뭔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오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엄청나게 닮아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신체성이 되게 중요하고 이제 몸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뭔가를 자기의 내면을 내놓는 것은 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스포츠가 사실 경기로서 누구를 이겨야 되는 경쟁적인 건 있지만 그래도 결국은 누굴 이긴다는 것보다는 내가 그걸 얼마큼 해내면서 어떤 모습으로 여기서 필드에서 자기를 드러내느냐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또 이소진 무용수에 들으면서 느꼈는데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클라이밍 해보신 분 있으세요? 없으세요? 꽤 계시던데? 있어요?
우리 얘기 한번 말해볼까요? 어땠어요? 클라이밍 해보니까? 해봤는데 생각보다 그게 색깔대로 해야 해서 생각보다 힘들어요. 힘들었어요? 힘들었어요? 재밌었어요? 힘들고 그 영어 아이들을 가끔 보면 촌철살인을 말을 해요. 이게 저도 사실 클라이밍을 예전에 잠시 해봤었거든요. 이 색깔별로, 또 난이도별로 이렇게 손을 잡고 올라가는데 그게 또 재밌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아마 춤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무용수분들 어떠셨는지 오늘 작품이 제가 볼 때는 움직임도 그렇고 참 쉽지가 않아요. 아마 부상당할 것 같은 느낌도 막 들고 막 넘어지고 그냥 엄마 마음, 이모 마음으로 막 보게 되고 그랬는데 어떻게 재밌고 힘들고 그 두 가지 요소가 있었을 것 같은데 한 분씩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어떠셨는지? 끝에서부터? 전 예. 이번 작품 하면서 세트를 어떻게 사용을 할지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해봤고 클라이밍 영상 같은 거를 많이 찾아보고 저희 움직임을 이제 리서치할 때는 서로 간의 합을 좀 되게 중요시 여기면서 그 포커스를 어디로 두느냐에 좀 더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무가 많아가지고 이무로 이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아요. 어떠셨나요? 서로 한 분씩. 네, 저 성혜주 무용수 분이랑 같이 했는데요. 다들 아셨을지는 모르겠지만 머리가 포커스였습니다. 머리를 이제 서로 맞대면서 시작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정말 되게 둘의 합이 제일 중요했고 그 합을 맞추는 데 있어서 서로 소통을 많이 했었어야 됐는데 충분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어려운 부분들이 생겼던 것 같고 그래도 잘 끝까지 같이 해준 홍혜주 무용수분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성우분은 어떻게 연결하면서 뇌나 감정이 머리로 연결된 느낌 드셨나요? 어떠셨어요? 호흡이? 저 또한 소통의 문제로 힘듦이 있었지만 연습하면서 버티고 오르고 그런 과정들이 머리로 통틀어서 해야 되니까 미세한 힘의 변화를 좀 많이 느끼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리고 인우 파트너님이 좀 많이 저를 들어요. 그래서 그 호흡도 어려웠지만 둘이 잘 해낸 것 같죠? 여러분? 저도 너무 좋은 경험이어서 연습하는 내내 이무가 세 가지 중요한 이무가 나오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남남, 그다음에 여여, 나중에 남녀.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러면 그 세 가지 이무 중에 나는 이 이무가 이런 면에서 조금 인상적이었다.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실 만한 분이실까요? 네. 다들 친구 다 바이가 되셨어요. 온더로 아니라서 다 바이가 되셨는데 여기 한번 한번 말씀을 왠지 저랑 눈이 말씀해 주실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피하지 마시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마이크를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여기 검정색 옷을 입고 계신 여성분. 네. 여기요. 네. 어떠셨어요? 어느 장면인지 좀 인상적이셨어요? 떨렸어요. 저는 그 여성분 둘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공유하시는 게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유연성과 모든 면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오늘 너무 행복했습니다. 김호준 안무가께서 오늘 아주 흐뭇하게 감을 잘 주무신 우리 여성 무용수분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우리 각자 저도 그 장면이 재밌었던 게 하나는 이렇게 참아진 오브제를 들고 오고 하나는 이렇게 부러진 오브제를 들고 와가지고 그게 이렇게 조화되는 것도 굉장히 재밌었는데 한번 어떠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일단 저희 컨셉이 과거의 나와 미래의 나
가지고 같은 사람을 닮았는데 이게 잘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대사도 이제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대사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니라 모두한테도 전달할 수 있는 단어들을 많이 선택해서 매달린다, 떨어진다, 다시 오른다 이런 단어들을 많이 선택하면서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브제를 들고 와서 좀 더 어떻게 하면 무게감을 더 살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이제 수민 언니가 저보다 훨씬 마르고 네 하신데 언니가 저를 듣는 게 엄청 많았어요. 연습 기간 동안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말하면서 무용하는 게 처음 해보는 시도였는데요. 말을 하다 보니까 동작에 더 힘이 실리는 경험을 무대에 와서 해봤던 것 같아요. 연습실에서는 잘 못 느꼈는데 진짜 매달린다라고 말을 하면서 매달렸을 때 조금 더 나도 더 인투하는 느낌도 들었고 재밌었고, 지은 무용수랑도 처음에 많이 합 맞추느라 힘들기도 하고 또 맞아지면 서로 너무 좋아하고 하는 것들이 머릿속에 와 있습니다. 좋은 기억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되게 재밌게 잘하신 것 같아요. 여기 또 이 두 분 외에 다른 또 이무 또 관심 있으셨던 어떤 장면이 있으셨는지 한번 누구 한번 손 들어서 한번 얘기해봐 주셨어요. 질문도 혹시 무용수분한테 질문 있으시면 질문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손 드신 걸까요? 아닐까요? 아니 그런 분이 말씀해 보실까요? 아니에요? 그리고 옆에 우리 하얀 언니씨, 네. 우리 김규현 감사해서 정규현 안무가께서 네. 어떠셨어요? 작품 어떤 장면이 조금 너무 지인이지만 너무 밀접한 관계지만 어느 장면이 또 날카롭게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그 초연 때도 보고 이번에 또 새로운 버전의 작품도 보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 무용수분들이 너무 다 잘하셔가지고 특히 왕록님 거기서는 제 몸이 막 이렇게 막 되더라고요. 같이 하는데 막 아픈 느낌이 막 들면서 그런 느낌도 들었고, 또 여자 듀엣은 뭔가 그런 감동 같은 게 단어들이 명확하게 어떤 부분에서는 안 들리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게 뭔가 더 상상하게 되고 감동적인 부분도 많았고, 또 안무가님이랑 또 남자 듀엣 그 부분도 되게 뭔가 처절한 느낌도 느껴졌고요. 또 그 혜주 무용수님이랑 민우 무용수님 그 머리로 하는 게 너무 뭐랄까 합도 너무 잘 맞고 네, 너무 다 좋았습니다. 네. 좋았다고. 아니 저도 그 장면이 같이 듀엣하신 장면이 나중에 사람이 운명의 힘처럼 뭔가 끌려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되게 무게감이 느껴져서 그 뒤에 장면들이 그렇게 연결해서 가지고 제가 또 관객마다 인상적인 장면이 다르긴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천하문 교수랑 우리 상현 박상현 무용수랑 두 분 어떠셨어요? 각각 다른 장면 하셨지만 어떠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솔로 씬을 맡았는데요. 이제 제 키보다 조금 더 큰 오브제를 가지고 솔로를 했는데 항상 안무가님이랑 되게 얘기를 많이 하면서 이 솔로 작업 리서치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어떠한 상황에서 이 오브제에 올라갔을 때 어떠한 환경에서 나한테 주어지는 영향이나 제가 거기에서 돌이 되거나
아니면 어디서 바람이 불어서 제가 돌이 돼서 그 바람으로 인해 제가 굴러가거나 아니면 떨어지거나 아니면 거기서 다시 이 돌을 잡아서 다시 올라가려고 하고 다시 떨어지고 이런 반복적인 상황들이나 이 환경적인 것들을 되게 많이 고려하면서 리서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객분들이 이제 거기서 떨어지고 막 부딪히고 이런 걸 보시면서 그런 이 돌과 이 클라이밍에서 그런 환경적인 것들 그런 걸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오브제 저 친구와 많이 친해져서 좋은 경험이었고 네, 좋았습니다. 박상현이 사실 굉장히 지력적으로 보여준 장면이었던 생각도 들어요. 올라가는 것과 떨어지는 것의 에너지가. 네. 우리 박상현 교수는 좀 어떠셨어요? 저는 박무자님이랑 듀엣을 진행했는데요. 박무자님이랑 평소에 평소보다 더 말을 많이 나누면서 불편한 점이나 서로 더 잘할 수 있는 방안 이렇게 소통하면서 엄청 많은 대화를 통해서 점점 하면 할수록 저도 성장하고 작품도 좋았죠. 그리고 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아까 꼬마가 아이가 얘기한 것처럼 재밌으면서도 괴로우면서도 그 양가적인 것이 같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아마 무용수 분들이 여러 가지 감정이 이 작품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에너지도 진짜 여기 에너지도 그 되게 다양한 방향으로 쓰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또 처음에 예전에 초연이나 중간 같은 거 봤을 때하고 오늘 조금 다른 느낌을 받긴 했는데 오늘도 오늘 보신 작품 내용 중에 궁금하신 점이나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저는 소품의 의미가 궁금한데요. 저기 왼쪽에 있는 시계는 공연 시작 시간이고 중간에 출연하는 3시 40분은 그때 딱 그 현재 시각인 것 같은데 그 혹시 시계의 의미가 뭔지 궁금하고 그리고 여기저기 문이 많이 배치돼 있잖아요. 이렇게 중간에 문을 열고 등장하는 씬이 많은데 그게 혹시 내 안에 벽을 부수고 나온다는 의미인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네, 출연 때는 사실 시계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못하고 여자 듀엣 자체가 서로 다른 어떤 시간에 대한 결정을 두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는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오늘 보신 것처럼 어제는 7시 반을 맞춰놨습니다. 3시를 맞추고 이 둘이 거의 등장하는 그 시간대에 또 맞춰서 그렇게 설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각자의 과거와 현재의 시간을 혼잣말로 나누는 그런 공간으로서 또 지금 말씀 주신 관객분처럼 한 분이라든가 힌트를 얻거나 하실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시간을 맞춰봤고요. 그리고 문이라는 것은 저한테는 이 암벽에서 암벽과 또 다른 어떤 공간을 연결해주는 통로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서 등장을 하고 또 누군가 퇴장을 하고 그런 어떤 통로의 역할로서 활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이 말하는 동안 관객분들이 많이 말하라는 뜻으로 마이크가 잠시 제게 충고를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여기 또 기존에 계신 분들 중에 왠지 우리 좀 올려 계시잖아요. 이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 네.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보셨는지? 네, 저랑 좀 맞추시죠. 네. 제일 앞서 두 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제 원래는 저 앞쪽에서 중앙에서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뒤에 약속이 있어서 이제 자리를 조금 이동했는데 저는 사실 무용 공연을 본 적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서 좀 인상 깊었던 부분들이 약간 조명에 관한 것이나 아니면 약간 뭐 세트를 이용한 오브제를 이용한 그런 것들이 좀 인상이 깊었던 것 같고요. 중간에 바람 불어가지고 추워서 핫팩도 꺼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안무를 구상할 때 이런 세트를 미리 구상하시고서 생각을 하신 건지 아니면은 이제 안무를 구상하면서 서로 어떤 동작들을 하면서 이런 게 좀 더 추가되면 좋겠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그리고 조명의 색깔이나 뭐 약간 맨 처음에 이렇게 그 위에서 조명이 내려와서 이렇게 동그랗게 빛이 점점 세지면서 그 빛에 따라서 움직이다가 이제 또 헤쳐 약간 모여 헤쳐 이런 느낌으로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미리 계산되어 있던 건지 약간 그런 점이 좀 궁금합니다. 네, 먼저 세트는 저희가 클라이밍장을 많이 다니면서 평면 그리고 저희 볼더링이라고 해서 모양새가 굉장히 다양한 생김새를 많이 봤어요. 그런데 저는 이 5번째 장면이었던 남녀의 듀엣이 이 머리가 컨셉인 것이 저는 이 세트가 처음에는 암석의 형태를 만들어야 되나? 라고 생각했지만 모든 것은 나의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했을 때 저는 무대 디자이너에게 뇌의 단면으로서 이걸 만들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어떤 이런 굴곡지고 곡선의 형태는 어떤 뭐랄까요 제작적인 부분에서 오르기 위한 어떤 방법을 찾기에는 지금처럼 조금 더 평면을 두고 대신에 저희가 딛는 1, 2, 3cm로 나눠진 이 나무판과 일상에서 그리고 저희 어떤 거실에서 생각하시는 어떤 흔히 볼 수 있는 오브제들을 거치를 하는 방향으로 디자인을 만들었습니다. 아마 이 오브제가 큰 오브제가 없다면 이렇게만 오르기에는 저희 굉장히 버거웠을 것 같은 세트였어요. 그리고 조명에 관련해서는 저희의 안무와 동선 그리고 음악과 함께 하나하나 다 짜여져 있는 디자인입니다. 원래 이제 오늘 관객분들이 조금 나오셨는데 굉장히 마음 따뜻하세요. 말씀하실 때마다 박수 쳐주셔서 너무 제가 박수 때 마음이 이제 따뜻해지는데 정말 이 세트랑 조명은 원래 안무가 분이 작업을 하실 때 다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이제 무용이 총체적인 예술이어가지고 같이 생각하시고 저는 이게 또 완벽이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 살고 있는 일상의 공간이어서 메시지가 더 강력하게 다가온 거. 우리 옆에 친구분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네. 한마디만 입담을 하고 계시네요. 마이크 해보셨어요? 멋있었어요. 되게 중요한 말이었어요. 맞아요. 멋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관객과 대화가 사실 이제 시간이 되게 길게 남진 않아가지고 한 분 정도 더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늘 계신 분 중에 오늘 꼭 한번 이 얘기를 해놓고 가고 싶다. 해야 밤에 잠이 올 것 같다. 이러신 분 한 분 계시면 네 말씀 좀 나눠보실까요? 네. 여기 카멜색 의상 입고 계시는데 아까부터 되게 진중하게 앉아 계신데 어떻게 보셨는지 제가 굉장히 궁금해요. 부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무관님 워크숍에서 공연을 알게 되었고요. 또 그 2인 여성 퍼즐의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그 컨셉과 그리고 음악 기반으로 마지막에 창작을 하는 워크숍이었는데 저는 오른다라는 개념을 이렇게 버티컬리 올라가는 거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공연 그리고 무용수분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오른다는 게 단순히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호리선털하게도 볼 수 있고 또 자신의 과거를 딛고 올라서 그리고 현재에도 딛고 올라선다는 감정을 얻어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정말 저분에게 꼭 말을 지켜보고 싶다고 이렇게 한 저를 칭찬하고 싶은 되게 이제 농축된 이야기를 저분이 싹 정리를 해주는데 저도 이제 저 관객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세트를 보면서 이게 세트가 예를 들면 이 테이블 같은 경우도 뒤집어 있고 다 다양하게 이제 원래 일상의 모습하고 좀 일그러지게 붙어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한 분 이렇게 다 올라와 있지만 사실 저거를 이렇게 엎어서 좀 왼쪽으로 이렇게 놓으면 부분과 삶도 뭐 오르는 것과 내리는 것도 결국은 다 같은 거구나 라는 생각을 좀 마지막 씬에서 올라가는 에너지보다는 그런 것들을 조금 좀 많이 읽어서 오늘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안무가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작품 하시면서 좀 어떠셨는지 또 무용수 분들한테도 오늘도 한번 한마디 해주시고 정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초연 때와 다르게 저희가 저와 소식 무용수를 제외하고 완전 젊은 무용수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초연 때 보다 저는 사실 조금 더 완성도를 높이고 싶었고 그래서 대화를 정말 많이 하고 한 사람씩 붙잡고 얘기도 많이 하면서 네, 그것이 어쩌면 부담될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근데 계속 소통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저는 옆에서 항상 이 첫 번째 낙에서 서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줄 수 있는 에너지가 좀 잠깐 나오지만 이들은 계속 채워야 되는 친구들이니까 그렇게라도 저는 항상 옆에 있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되게 안전하게 아무도 다치지 않고 무사하게 공에 마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하고 싶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토요일날 진짜 하고 싶은 일도 많으실 텐데 또 현대무용이 사실 좀 마이너한 문화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극장 찾아주시고 여기 끝까지 앉아서 계속 박수 쳐주시고 얘기해주신 여러분께 저도 너무 감사한 마음이고요. 다음 12월에 또 씨름 공연도 하니까 그때도 혹시 시간 되시면 또 함께 와서 보고 또 이야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